즉 대표단의 방남을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북미 대화의 가능성이 커질지 이 부분 일단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김영철이 방남하면서 우리 정치권은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다. 김영철을 이렇게 규정하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허용하느냐. 문재인 정부가 정말 대한민국 정부 맞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죠. 이번에 정부는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 수용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대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도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 아니라고 옹호하고 있는 이때 가슴이 무거워져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인마에게 면죄부를 줄 수 없고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천안함과 연평도에서 살아남은 장병들과 유족들은 이렇게 분노합니다. 김영철 방남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다른 전방입니다. 저희 국군이 중심입니다. 대한민국을 희롱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신 차려요. 빨리 지금이라도 보내요. 빨리 보내라고. 김영철이 올 때 이렇게 김영철이가 개구멍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내일 청계광장에서 친북정권 규탄대회를 합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겁니다. 홍준표 대표 양옆에 김성태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영상이 나가는 동안에 두 분 새롭게 나오셨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홍준표 대표가 일단 청계광장에서 오늘 규탄대회 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시작됐습니까? 자, 조금 지나면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3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에게 보내봤더니 2시쯤에 국회에서 보좌관들과 현역 의원들, 소속 의원들이 전체가 출발을 했고요.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당원들 전체.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10만 애국시민 10만 대회다 이렇게까지 이름을 붙였는데 행사 제목은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한 규탄 대회가 공식 제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홍준표 대표가 주관을 해서 김영철 방한에 대한 강력한 규탄 그리고 아울러서 현 정부에 대한 규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보수단체도 일부 같이 지금 합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청계광장에서 약간 대규모의 집회가 3시부터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강공으로 나오는 이유, 물론 천안함 유족들의 절규도 거기에 또 영향을 미치긴 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은 충분히 저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바른미래당 역시 같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행동의 어떤 표출은 좀 다르지만 2010년에 천안함 폭침 사건, 그거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사건이고 특히 전사한 전우들 또 그 유가족들, 지금 김영철이 이렇게 와서 귀빈 대접 받는 거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가 그 외교관들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때 기피 인물이라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대표단 파견하는 1차 목적은 뭡니까? 평창 올림픽을 축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진정성이 있다면 그에 걸맞는 사람을 보내는 게 예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철을 보냈다라는 건 북한은 여러 가지 노림수를 가지고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김영철 말고 다른 사람 보내라 이런 말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가 실은 외교가 받아들이지 않듯이 그런 입장이 표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왕 대화는 대화죠. 대화는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제는 김영철 만나서 비핵화 길로 나오라는 이야기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화는 대화를 하되 북한에 대해서는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우리가 하고 북한의 사과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이번에 김영철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하면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과거 정부가 해왔던 입장을 바꿔버린 셈인데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이 모호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심지어는 지금 청와대에 많은 청원이 가고 있는데 아니 천안함 폭침이 이게 북한 소행이냐 증거가 없지 않느냐 지금 이런 청원이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정부의 그런 태도 때문에 이런 청원까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현실은 참 안타깝다. 우리가 원칙을 지키고 단호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단호한 의지는 보일 건 보이면서 대화를 해야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일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김영철의 방남 사실을 알릴 때 우리 정부 대변인의 브리핑, 청와대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궁색한 측면이 있었어요. 국민들의 이해를 구합니다라고 결국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 김영철이라고 이명박 정부 때도 단정은 안 지었다. 정찰총국이 한 소행이지만 근데 그 당시에 정찰총국의 책임자가 김영철 부위원장이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좀 궁색하긴 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국민들에 대한 어떤 이해를 구하는 입장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반도 위기를 풀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철이라고 하는 책임 있는 사람이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였을까요? 그런 이야기죠.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김영철에 대해서 도발의 주역이다.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읽으시는 게? 일단 읽고 나서 예. 얘기해요. 도발의 주역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는 전범이다. 그런 인물까지 상대해야 하는 것이 남북회담의 어려움이다. 그리고 현실이다. 우리가 대화를 회피할 필요가 없고 엄청난 인내를 필요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요. 어디 보수 논조를 갖고 있는 신문의 사설입니까? 네, 조선일보의 14년 10월 16일 사설입니다. 2014년 10월 15일에 비공개 남북 군사회담이 있었죠. 그 다음날 사설이라는 얘기군요.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사설, 이제 26일 월요일 사설은요, 전시 같으면 우리 군이 발견하는 대로 처단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입장이 이제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2014년 조선일보의 입장이 현재 문재인 정부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조선일보는 박근혜 정부 때의 그 입장을 완전히 바꿔서 문재인 정부 때는 처단할 대상이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사살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정말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게 남북 회담이고, 이런 사람하고까지 회담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남북 관계의 어려움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 어느 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대화 안 하면 이 문제 풀립니까? 자, 기본적으로 천안함 유족들의 분노를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대화 안 할 겁니까? 안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지난 9년 동안 다시 대화하고 이 대화를 통해서 뭔가의 변화, 그리고 남쪽이 원하는 것, 북쪽이 원하는 것, 미국이 원하는 것, 중국이 원하는 것,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강의 그 이해관계들의 교집법을 찾아내는 것, 이게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냐, 이게 잘못됐냐. 두 번째, 저는 정말 이제 이야기 꼭 하고 싶은데,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다음에 대화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바보고 어느 문외아가 대화를 위한 대화를 시도하고 대화 자체가 목적이라고 목적 설정, 목표 설정을 하는 그런 바보나 문외아 없습니다. 한 정권을 담지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만나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주고 우리가 관철시키려고 하는 건 관철시키려고 한 장소가 무슨 장소예요? 대화하는 장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제는 평화적 외교적인 해결 방법의 강조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러면 군사적으로 선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그 전에 마지막까지는 설득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뭔가의 교집합을 찾아내는 게 기본적인 정치 아닙니까? 저는 정치의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조선일보의 4년 전 사설과 이번 사설을 지금 비교해서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사설 이야기할 때 이상현 의원님이 뭐 하실 말씀이 있는 듯한 표정이셨어요. 조선일보 사설을 논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때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2014년에 환영을 하고 지금은 왜 반대를 하느냐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14년과 지금 상황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은 남북 군사당국 간의 회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서해 NLL 상황에서 남북 간의 교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전쟁 때 나중에 휴전할 때도 군사 책임자들끼리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군사적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당시 정찰총국장 김영철이가 왔던 거죠. 또 북한은 김영철이 장관급이니까 대한민국도 장관급 청와대 안보실장 나와라 이랬습니다.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 보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우리는 국방부 정책실장 차관급을 보냈고 이 군사 문제를 논의를 했고 그 자리에서도 김영철 당신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 아니냐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올림픽을 축하하러 오는 거고 부차적으로 남북대화가 목적이죠. 그러면 축하에 걸맞는 사절이 와야 된다 이 얘기죠. 굳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사람을 보내서 우리한테 가슴에 상처를 주려고 한 의도는 뭡니까? 북한은 첫째 남남 갈등 일으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미 주요했어요. 그다음 대북 제재의 구멍을 뚫게 했죠. 또 천안함 폭침의 책임을 완전히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북한으로서 얻을 거 다 얻은 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내려왔으니까 내일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돼요.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은 국제사회 이론에서 정상적으로 대접받기 어렵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 한반도 문제의 최종 출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되겠다. 만약에 김영철이 우리 정부가 지금 말하듯이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 주범도 아니다 이런다면 지난해 3월에 당시는 박근혜 정부죠. 대북 제재를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합니다. 그때 김영철 개인을 제재를 합니다. 그때 민주당이 천안함 폭침과 무관한 분인데 왜 제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 사람은 대북 제재 해제해 줬다면 지금 받아들인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대북 제재 대상으로 버젓이 올려놓은 상황에서 북한이 대표단으로 보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안 된다. 다른 사람 보내라 할 수 있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현 의원님 말씀에 이상현 의원님은 지금 보수 진영의 시각을 대변해 주신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양문석 이사장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예, 주체가 다르고 주제가 다르고.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이 논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14년과 지금 18년을 비교를 할 때 행사가 다르고, 그 다음에 주체가 다르고, 그 다음에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기본적으로 김영철이라는 한 사람, 그 대상을 가지고 지금 초기에 이야기를 하고 이후에 논리가 보강이 되면서 갑자기 주체도 다르고 행사도 다르고 주제도 다르다라고 하는 이제 논의가 따라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미 14년에도 전범이라고 앞서 제가 소개했던 조선일보나 다른 정치권에서 전범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번 문재인 정부가 전범이 주역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부분들은 저 역시 분색한 이야기다라고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랬었을 때 김영철이 북한이 어떤 의도로 보냈든지 우리가 모릅니까? 우리가 바보 아니잖아요. 그러면 김영철을 북한에서 보낼 때는 남남 갈등의 극대화를 일정하게 시도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 북한의 내 이슈를 마지막 폐막식 때 핵심 이슈로 부각시키려고 하는 기본적인 선전선동의 기본들을 지켰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이용했단 말이에요. 다 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뭘 가지고 합의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대화 안 할래. 그래서 비핵화 안 할래. 그러면 누구랑 비핵화 논의할래? 저기에서 가장 전범 중에 전범은 김일성이고, 그러면 김정일이고, 그다음에 김정은이지요. 자, 판문점 사태의 주역이었던 김정일과 우리는 만나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천안함 폭침
또한 최종 이 결정자는 김영철이 아니잖아요. 김정은이잖아요. 근데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만나겠다고 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럼 김정은하고 문재인 대통령 만날 때, 저 핵심 살해자, 범죄자와 어떻게 만나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지금 실무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입니까? 저는 궁색하다. 도대체 북한 문제 없었으면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야당은 뭐 먹고 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양문석 이사님 또 목소리 높아지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0년은 어쨌든 김정은이 지금 북한의 최고 책임자지만 2010년 당시는 아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살아있었을 때 일 같고요. 네, 짧게 한 말씀. 예, 정말 짧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정부가 궁색하니까 지금 대통령도 김영철을 평창에서 만나고 만나는 내용 제대로 소개도 안 하고 국민한테 청와대에서 사진 한 장, 김여정은 네, 그렇습니다. 만났는데. 사진 한 장 공개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여정과 비교가 되잖아요. 그만큼 김영철에 대해서 우리 국민 정서가 나쁘다는 걸 청와대도 알고 청와대가 오히려 궁색하니까 국민 여러분 대승적으로 이해해달라 우리 통일부 대변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도 원칙을 지키면서 북에 대해서 할 얘기 다 하고 비핵화 길로 북한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견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북한은 지금까지 노동당의 기관지가 뭡니까? 노동신문이죠. 김영철 노동당의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데 노동신문 어제 그랬습니다. 북한이 우리가 핵 포기한다는 걸 기대하는 건 바닷물이 마르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마르는 거 기다리는 아직까지 북한은 비핵화 하겠다는 말 입도 뻥긋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희 의원님 짧게 말씀해 주신다 그랬는데 이상희 의원님도 좀 목소리가 높아지시고 있는 상황인데요. 4년 전에 그 화면 잠깐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철 지금 통일전선부 부장 그리고 지금은 북한노동당 부위원장인데 4년 전에는 정찰 총국장 자격으로 남북군사회담 지금 악수하고 있는 사람이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인 거죠. 김관진 안보실장 나오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아니다. 격이 다르다라고 해서 국방부 정책실장을 내보냈는데 저 당시에 김영철이 회담 책임자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이 치열하게 논쟁을 해 주셨는데요. 이 2014년 당시 상황을 놓고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겨냥해서 한 얘기가 있고요. 4년 전에 당시 새누리당인가요? 당시 대변인이 어떤 브리핑했는지 여러분께 차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2014년 10월 15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 나선 북측의 수석 대표가 바로 김영철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당시 일부 언론에서 김영철의 천안함 배우설이 제기되었지만 당시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은 오히려 남북 간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공식 논평을 낸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의 갈등은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부작용이 덜합니다. 남북 갈등 해소와 평화통일 등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대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대화조차 하지 않으면 갈등의 골은 계속해서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대화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일단 추미애 대표와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 당시 2014년 당시에 새누리당 대변인의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두 분이 치열하게 논쟁해 주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고 판단을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제는 정치권, 국회 일정이 거의 올수업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꼬여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가 더 겹쳐지면서 오늘 아침 상황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국회의장 주재로 해서 매주 월요일 날 이렇게 원내대표들끼리 같이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다음 국회 일정을 상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장 오후 3시에 자유한국당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임종석 실장을 비롯해서 청와대 관계자들을 출석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그럼 특단의 조치가 전면 보이콧이냐 그랬더니 아마 그런 쪽으로 강하게 뉘앙스를 풍기면서 한 걸로 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기세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상임위원회 그리고 3월 임시국회마저도 전혀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지금 개헌은 물론이고 지금 6월 지방선거 이런 것들이 얼마 안 남아 있는 상황인데 선거 고백 정도 아직 돼 그렇습니다.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 소집은 불가피해 보여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풀리지 않는 한은 이게 해결이 되지가 않는다면 제1야당이 반대하는데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자,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꼬인 문제가 풀릴 해법들이 또 다시 하나의 숙제로 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김영철이 방남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각이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북미 대화 재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다 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반도 운전자론,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가 운전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운전자론 과연 실효가 있을지 그 부분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을 설득하는 외교적인 역량을 보여줘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